오늘의 논문. 이 평발을 가진 참가자가 토탭 운동 전에 첫 논문이지? 예. 대박 이 연구. 장 비골근을 이완하면 엄지 벌림근과 중족 아치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요. 중조같이 하나씩 여기 내측 아치. 같이. 미치죠? 네. 토마치. 그래서 이거 일단은 좀 개념을 먼저 좀 잡고 가면 이해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앞에 좀 깔아놨거든요. 평발. 평발은 우리 바닥 안쪽의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변형인데 체중 부하가 걸릴 때는 발바닥이 평평해지는데 체중을 없애면 안쪽 아치가 나타나는 유연성 평평족과 체중 부하와 관계없이 평평한 강직성 편평족으로 나눌 수 있다. 가평발. 원래 이렇게 정상발인데 무게가 실리면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이게 유연성 평발. 그리고 봤었을 때 이 뒤에 발목에 있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좀 바뀐다고 하거든요. 애들이 무게 하중이 실리면서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구스 포스가 같이 이렇게 애들 이렇게 휘어있죠 안쪽으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비골근은 여기 아까 봤던 그 친구인데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비골의 외측면 그리고 중족골 저부 그리고 설상골 저측면 아까 얘기했었죠. 설상골. 큐니폼. 유니폼. 네, 여기 있어요. 얘네다. 이쪽에 있는데 오, 선생님 이거 우와. 같이 올라. 터치다. 그리고 작용은 족부의 외관 애벌전을 만들고 족관절 좌측 굴곡을 보조해요. 족관절 왜 이렇게 욕하노? 애들 계세요. 그래서 얘네가 애벌전이 되면은 아치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비골근이 타이트하면 아치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엄지 벌림근이란 종골에서부터 여기 무지, 엄지발가락의 몸쪽 발가락뼈와 내측 종자골에 붙어 있고 무지의 외전, 어브덕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굴곡을 보조한다고 해요. 이거예요? 네. 여기 뒤꿈치뼈에서 첫 번째 발가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발, 요 논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발, 뭐 중간발, 뒷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놨고 이제부터 논문 내용이긴 한데 보통 밑에 다 해석해놨어요. 여기 이 논문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중족골 또는 거골의 불안전성 그리고 목말 및 관절 여기 뒤꿈치 뼈랑 여기 탈루스 여기 사이 관절의 과한 변형 그리고 그 족부의 애벌전 및 중족골의 어브덕션과 관련이 있다. 이 평발이. 평발은 대퇴슬개증후군과 동골 뒤쪽의 건초할막염 또는 족저근막염을 포함 과용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평발의 임상 증상으로는 족저근막의 통증과 걷기 또는 달리기 중에 발의 충격 흡수 감소로 인한 피로감 등이 있다. 보행 또는 체중 지지 중에 목말 및 관절의 과한 변형은 체중의 내측 이동과 균형 부족을 야기한다. 균형이 줄어들면 전신의 안정성이 저하되어서 장시간 보행 시 체력이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발 교정 장치 적극적인 강화 운동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임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잠시만. 이거는 한번 보자. 중족골 또는 거골의 불안정성 이해돼? 그냥 말 그대로거든. 후족골은 중족골이라면 어떻게 보면 내측 하체를 주로 이루는 곳이다 얘가 떠 있는 거. 어디 갔노? 아니 어디 그 워딩만 줘. 그래서 이건 불안정 이건 쉬운 내용 맞지? 근데 서테일러 조인트의 과한 변형인데 여기서 말하는 서테일러 조인트의 과한 변형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 무너지는 거? 안쪽으로? 애들이 중립 위치에 서 있지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테일러 조인트라는 거는 테일러스의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칼케니우스지. 칼케니우스가 어떻게 되겠노? 에버전 되겠지. 요즘 이벌전이라고 하더라. 이벌전 되겠지. 인벌전이 아니야. 이벌전 되는 거고. 과한 변형이라는 건 이벌전으로의 변형 될 거고 후족부 결국에는 칼케니우스랑 테일러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벌전
얘를 또 한 번 더 얘기한 거 내가. 중족골. 여기 아까 불안정성을 했는데 중족골의 어버덕션. 그러니까 결국 중족골이 불안정성이 만들어진 이유가 중족골의 어버덕션.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후족부는 이게 오른발 기준으로 쳤을 때 후족부는 에버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중족골은 어버덕션이 되는 거지. 얘가 무너지면서 어버덕션. 이게 같이 일어나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 넘어갈까요? 그래서 다음번으로 봤을 때 의료용 발 보조기들은 평발 그 발 운동학을 보관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 중 하나인데 그들은 목말 및 관절을 중립 위치로 회복시키고 뒷발의 에벌전과 앞발의 어브덕션을 감소시킨다. 어쨌든 얘네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평발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평발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이 세 가지들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고 얘네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 거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임상 실습에서 가장 널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강화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의료용 기기를 아까 위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강화 운동은 밑에서 얘기하는 건데 임상 실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강화 운동은 숏풋 그리고 토컬, 토 스프레드 그리고 토탭 운동인데 강화 운동 중에 엄지 벌린근의 활성화와 중족 아치 각을 비교한 이전 연구에서 숏풋 또는 토컬 운동을 한 후와 토탭 운동을 한 후에 각각 비교해봤을 때는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운동을 했었을 때 이 중족 아치와 엄지 벌린근의 활성화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 중족 아치의 각이 조금 더 작아졌겠죠. 그 아치 각이 작아진다는 말은 이 아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넣어봤거든요. 숏풋 잘 안 나와서 일단 최대한 찾아보긴 했는데 숏풋이 이 발바닥에 꼬집듯이 해서 아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면 되고 뭐 토컬이 밴드 갖다 놓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꼬집는 운동 이런 느낌. 그리고 토 스프레드라고 해서 발을 들었다가 양쪽 발가락을 먼저 쫙 뻗어서 발바닥에 대면서 이렇게 쫙 벌려줘요. 이렇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이거랑 토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올려서 발가락 이렇게 그거로 보시면 되고 내비큘러 드롭 테스트는 앉은 자리에서 내비큘러와 지면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서서 하중을 싣고 일어선 채 위랑 동일하게 측정해서 그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1cm보다 더 클 경우에는 유연성 평발이라고 한다고 해요. 유연성 평발이 하중을 받았을 때 평발이 됐다가 다시 하중을 빼면 다시 돌아오는 아까 그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유연성 평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미 다 내비큘러 드롭 테스트를 했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유연성 평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이 16명을 대상으로 요거를 다 진행을 해서 얘네 사람들은 다 유연 평발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사람들은 염증성 관절염과 족부 또는 발목 수술, 당뇨 전달 고강도 근력 강화 활동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외했고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네들이 각 설명했고 그리고 동의하에 연구를 진행했는데 얘네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진행했었을 때 이 내비큘러 드롭 테스트를 해서 이 유연성 평발을 가진 사람들이 16명 나왔다 라는 개념이죠. 맞아. 네. 잘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 16명을 데리고 실험을 계속해요. 유연성 평발을 가진 참가자들의 엄지 벌린근과 장비골근 활동의 긍정도 검사 그리고 각각 표면에 무슨 근전도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는데 약간의 돌시 플렉션의 경사를 만들어준 다음에 발가락의 외전을 막기 위해서 이 바깥에 핀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줬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시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판을 갖다 대서 이 상태에서 토탭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운동 진행 중에 목말 및 관절이 중립을 유지하는지 확인. 여기 얘네들. 하면서 이제 얘네들 눌리려고 하면은 이게 서브텔러 조인트에서 돌아가더라고요. 이벌전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눌리려고 그걸 안 쓰고 전족부에 있는 애들만 쓰는지. 최대한 발가락으로. 그리고 홈롤러를 이용한 장비골근의 근막이 하는 세트를 3세트를 운동을 했는데 2분간의 이완과 1분의 휴식 타임으로 한 세트를 구성해서 얘네들이 3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얘네를 쪼그려 앉고 그리고 검사 중인 측면의 고관절 어브덕션 하고 고관절을 측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교차 다리 위치를 만들어서 장비골근을 폼롤러 위에 놓았고 이렇게 놓고 참가자들은 테스트 측면에 손을 사용해서 발목 위에 부위를 꽉 쥐고 발목 또는 경골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움켜쥐고 첫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발 뒤꿈치뼈를 안쪽으로 움켜쥐었어요. 이렇게 얘네들 고정을 시켜준다는 개념이죠. 고정시켜주고 참가자들이 시험 측면의 아래쪽 팔이 안쪽 손유에 닿도록 하고 장비골근의 방향을 따라서 무게를 싣고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폴로러로 장비골근을 풀어준 거예요. 이 자세로. 이게 그 자세를 잡는 과정이었고. 아니에요? 맞아. 아니 저 사람 입술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을 때 얘네 이 근전도 센서를 붙여놨잖아요. 얘네들이 토탭 운동만 했을 때와 장비골근을 풀고 토탭 운동을 했었을 때 엄지 벌림근과 장비골근의 활성도 그리고 내측 종아치의 각 변화를 비교해보았을 때 그 토탭 운동만 했을 때랑 얘네들 장비골근 풀고 토탭 운동했었을 때 엄지 벌림근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장비골근의 활성도가 감소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0.05보다 값이 작으면 유의미한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된다는데 얘네들 전부 다 변화가 있다고 나왔어요.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 내가 어댑터 알러시스 이게 엄지 벌림근이고 그리고 얘네가 그 장비골근 그리고 얘 중앙 그거 내측 종아치. 네, 내측 종아치. 얘네들이 다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했고 토탭 운동과 단독 비교해서 토탭 운동 전에 장비골근의 근막이 일어나면서 내측 족궁각이 크게 감소.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족궁각이 감소했다는 거는 족궁이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조인쌤?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다시. 자, 내측 족궁의 각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면 이 족궁의 각이 쌤 봐봐요. 각이 90도죠. 근데 각이 감소해요. 60도, 뭐 45도. 그러면 아치의 개념이에요. 90도죠. 감소해요. 족궁이 살죠. 그러면 아치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근막을 이완하면서 내측 족궁각이 크게 감소했다. 이해했죠? 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값이 감소한다는 뜻은 족궁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네, 내측 아치의 감소는 내측 아치 각의 상승을 나타내. 그래서 정리. 평발은 족궁이 평평하고 낮아지는 것이 특징인데 발의 진환인데 그 엄지벌림근은 발 뒤꿈치뼈에서 첫 번째 발가락 안쪽에 붙는데 얘네들이 수축하면 중앙아치 상승에 기여를 해요. 엄지벌림근이 발 뒤꿈치뼈에서 첫 번째 발가락 안쪽에 붙으니까 얘네가 수축을 하면 아치가 살겠죠. 이렇게. 따라서 엄지벌림근을 강하게 하는 운동은 내측 아치 컨트롤하는 데 이용된다고 하고 그리고 반면 장비골근은 수축 시 발의 애벌전을 유발, 과활성화될 시 아치를 무너지게 만든다. 장비골근이 아까 이렇게 여기 뼈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게 안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얘네가 수축이 되면 애벌전이 되겠죠. 그러면 아치가 무너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장비골근을 푼 후에 토탭 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엄지벌림근의 활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장비골근의 활동을 감소시키며 내측 아치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했었을 때 엄지벌림근의 활성도가 27% 상승했고 내측 아치가 2.34% 개선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비골근의 과도한 수축은 목말 및 관절의 애벌전을 초래해서 내측 아치를 지지하는 엄지벌림근의 활동을 억제해요. 근데 얘네가 수축돼 있는 애들을 풀어준 다음에 이 운동을 엄지벌림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진행하면은 얘네들이 활동을 더 증가시키고 장비골근을 풀렸으니까 활동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내측 아치를 지지하는 엄지벌림근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유연한 평발 환자의 엄지벌림근 활동을 강화하고 내측 족궁을 상승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장비골근의 이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라는 게 이 논문의 그거예요. 요지. 요지. 그렇습니다.